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굴절력 개수는 방금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임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실제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굴절력이 각각 다른 경우에 대해서 그죠? 각각 다른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상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구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정점거리가 약 12mm. 이거는 굴스트란드 모형안인 경우를 대해서 적용한 겁니다. 자, 정점거리가 12mm이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진 않고 그냥 정점거리를 12mm로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임상적으로 우리 정점간 거리라고 하는 게 어떤 데는 뭐 12mm, 어떤 데는 뭐 14m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막 그 정점에서부터 이 렌즈 뒤까지 그 거리를 길이를 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게 12mm인 거죠. 그래서 이 12mm 또는 어떤 데는 이제 14mm이기도 하죠. 그래서 피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교정을 해주고 나서 안경을 이제 뭐 안경 코받침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정을 해주는 작업이 있죠. 그래서 이 정점거리라고 하는 곳 위치까지 즉 렌즈 뒷면 위치를 그 각막에서부터 약 12에서 14mm 정도로 이렇게 맞게끔 해주어야 그 각막의 사실은 이게 그 눈 안광학계의 그 물축 정점거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축으로 되어 있는 정점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막 정점에서부터 렌즈까지 이 정점거리까지 이 렌즈 위치를 교정을 해 주어야지 위치를 피팅이라고 하는 작업 피팅을 해 줘야지 상이 정확하게 렌즈 뒷면에 제2면에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점거리가 12mm이고 이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가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좀 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디옵터인 그 구면 렌즈의 안경 렌즈하고 안경 렌즈 착용 환각하고 착용과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디옵터의 컨택트 렌즈 착용을 했었을 때 안경 배열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안경 렌즈하고 컨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는 무시한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상대적으로 거리가 작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막에서부터 이 렌즈 뒷면까지 정점거리 12mm이고 그리고 각막에서부터 우리가 그 안경 배열인 경우에서 입사동까지 즉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곳까지의 이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각막에서 입사동까지는 3m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굴스트란드 모형안을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3mm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그 안경 배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정간거리, 정점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해석상의 정점과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L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안경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부호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입사동에서부터 렌즈까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서부터 즉 렌즈 뒷면에서부터 각막의 정점까지가 12mm
12mm이고, 그 다음에 각막 정점에서부터 입사동까지가 약 3mm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15mm인데, 우리가 렌즈의 굴절력은 우리 그 단위가 미터를 사용하고 있죠. 디옵터가 미터의 역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mm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0.015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감마 S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오브 1 플러스 LV 곱하기 B 프라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 오브 1 플러스 LV가 마이너스 0.015에다가 곱하기 몇 디옵터냐면 10디옵터이죠. 10디옵터이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0.85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1.176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플러스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176 정도 커진다는 얘기죠. 즉 1에 대해서 1보다 1.176은 0.176이 더 크니까, 그죠? 즉 17.6% 확대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 그게 1일 테니까, 그죠? 이게 플러스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17% 확대, 17.6%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컨택트 렌즈를 한번 봅시다. 컨택트 렌즈를 보게 되면 이때 LV라고 하는 것은 L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컨택트 렌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막에서부터 여기서 나타내는 점점거리라고 하는 것은 각막에서부터 렌즈 뒷면까지인데 각막하고 컨택트 렌즈는 붙어 있지요. 그죠? 붙어 있죠. 이거는 안경 렌즈. 이거는 그 컨택트 렌즈. 인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LV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간 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막 정점에서부터 입사동까지의 거리인 마이너스 3mm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00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감마 SM이라고 하는 것은 1 오브 1 플러스 L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B 프라임이기 때문에 1 플러스 LV가 마이너스 0.003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10디옵터이죠. 자, 이걸 해보면 바로 0.97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1.03이 됩니다. 자, 이거는 1보다 우리 플러스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고요. 0.03 정도 크다. 즉, 이 말은 퍼센트로 한번 나타내 보면 100분의 1이니까 약 3%포인트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같은 굴절력을 갖고 있는 안경 렌즈와 컨택트 렌즈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쳐다봤을 때 안경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17.6%를 확대된 어떤 그 형태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컨택트 렌즈는 바로 3%만 확대되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건 둘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플러스 렌즈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바로 정점 간 거리에 대한 변수, 즉 거리에 대한 변수 때문에 이러한 이 상의 크기에 대한 이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굴절력 계수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경 배율은 그러니까 두 가지 팩터인 굴절력 계수하고 그 쉐입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굴절력 계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임상적으로도 이제 안경 렌즈 똑같은 굴절력인데 안경 렌즈하고 컨택트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그 상의 크기가 어떤 그 크기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임상적으로 좀 간략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안경 배열에 관련된 그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쉐일 팩터라고 했죠. 형상 결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쉐일 팩터의 FS를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하광학에서 우리 2학년 때 그 우리가 처음에 굴절력, 그 면 굴절력하고 렌즈 면의 면 굴절력의 합이 바로 이제 전체 렌즈 굴절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때 한 번쯤 다루게 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나타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쉐이 팩터에 관련된 그 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밴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해본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측 주점 굴절력하고 그다음에 상측 정점 굴절력의 관계에서부터, 즉 상측 주점 굴절력하고 상측 정점 굴절력의 그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그 쉐이 팩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요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결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편의상 렌즈를 이렇게 그렸을 때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편의상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굴절은 여기서부터 제1면에서부터 굴절 시작하는데, 그냥 편의상 우리가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굴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주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주점은 물측과 상측이 있죠. 상측 주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측 주점하고 상측 주점의 위치는 분명히 요 중간에 위치 중에 있게 되겠죠. 그죠? H 표시합니다. 그죠? H나 H 프라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 렌즈가 뭐 이렇게 굴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렌즈 중앙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가 그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 우리가 안경광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안경사회니까 안경광학, 즉 렌즈 미터라든지 자, 이런 데서 그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교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성광학계, 즉 안광학계도 마찬가지로 구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는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각막, 그다음에 수정체, 전면, 후면 또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면은 사실은 하나, 1구면, 2구면, 3구면을 통해서 망막에게 도달합니다. 결국 굴절은 이 세 개의 굴절면을 가지고 있죠.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교정용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도 교정용이라면 렌즈의 그 굴절면이 또 하나, 두 개가 있겠죠. 총 굴절면은 5개의 굴절면이죠. 자, 5개의 굴절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각각인 경우에 대해서 굴절면들 각각 다 가지고 있고 렌즈는 분명히 굴절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형안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광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약식 모형안, 생략안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많은 굴절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렌즈 뒷면하고 각막의 전면, 요까지의 거리인 상측
정점 굴절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이 수정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굴절률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률, 우리가 이 빛을 굴절시키는 거는 굴절률도 있고 굴절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서 사실은 굴절면,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면 굴절면은 뭐 5개 정도이라 할지라도 그냥 편의상 이게 렌즈 굴절이 5개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합성광학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눈을 교정을 해주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렌즈 뒷면하고 각막의 전체면, 전면 요까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팅이라고 해주는 것 있죠. 피팅이라고 해주는 그런 작업들은 바로 요 상측 정점 거리를 맞춰줌으로써 그때 교정을 해주는 게 바로 상측 정점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렌즈 미터 있죠. 렌즈 미터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렌즈 미터에서 측정되는 바로 굴절력이 바로 상측 정점 굴절력이잖아요. 즉 이 말은 렌즈의 뒷면에서 하고 각막의 각막의 전면까지 나타내는 그 거리에 대한 굴절력인 상측 정점 굴절력이 됩니다. 그래서 상측 정점 굴절력을 갖고 우리는 그 교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렌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기하광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일반적인 게 바로 상측 주점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주점 굴절력이 바로 요 내용인 것이죠. 주점 굴절력인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렌즈 중앙에서부터가 아니라 요 렌즈의 가장자리에서부터까지의 요까지의 굴절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 여러분들 기하광학 할 때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측 주점 굴절력하고 그러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했던 부분들 중에 쭉 내용 보게 되면, 그럼 결국 우리가 DV라고 하는 것, 즉 상측 정점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V 플라임이라고 하는 게 상측 정점이죠. 이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T분의 T 오브 굴절률 N, 그리고 그다음에 B1 플라임, 그리고 분의 1이고 B 플라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상측 정점 굴절력이고요. 이게 바로 플라임이 붙었기 때문에 상측이죠. 상측 주점 굴절력이 되겠습니다. 자, 상측 정점 굴절력하고 상측 주점 굴절력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만큼?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만큼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요 미세한 차이가 바로 상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쉐이프 팩터라고 합니다. 이걸 FS로 이렇게 표시하고 항상 개수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2학년 때 기하광학을 하면서 상측 주점 굴절력하고 상측 정점 굴절력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단순히 요거에 대한 그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임상에서, 우리가 안경광학은 임상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바로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것, 그죠? 광학적으로 이 안광학계를 교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바로 상측 정점 굴절력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지요, 그죠? 상측 정점 굴절력이 요 굴절력에 맞는 렌즈를 찾고 교정을 해 주어야 우리가 그 선명한 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하광학 할 때 이걸 다룬 이유는 바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안경광학, 즉 임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서 했었던 그 굴절력 개수하고 지금 했었던 상측 주점 굴절력하고 상측 정점 굴절력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즉 임상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상측 정점 굴절력이 굉장히 중요한 굴절력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렌즈의 굴절력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점 굴절력, 렌즈 밑에서 측정되는 게 다 상측 정점 굴절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측 정점 굴절력을 갖고 우리가 교정을 해주는데 상측 정점 굴절력하고 상측 주점 굴절력의 차이가 바로 형상계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식으로 유도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숙제로 한번 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형상계수, 유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하광학 할 때 배웠었던 그 부분을 다시 쭉 한번 정리해보면 이러한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안경광학의 임상에서 사용할 때는 요 형상계수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앞서 했었던 그 굴절력 계수 나타나는 그 형태 있죠. 그 형태하고 이 형태는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